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 미국. 요즘에 네. 엄청 많이 물가가 뛰었다고 하던데.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미국은 뭐 세계에서 최강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 소비량으로 따지면은 이 2위입니다. 2위요? 예. 그럼 1위는 당연히 중국. 예, 중국은 이제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오랫동안 이제 1위를 하다가 2위로 내려갔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전체 소비량을 이제 사람 머릿수로 나눠보면 1인당으로 나눠보면은 한 7위 정도 돼요. 7위요? 예. 그러면은 낮은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앞에 6나라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떤 나라들이 있냐? 이런 나라들은 작은 나라인데 네.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는. 흥청망청. 예, 뭐 중동의 조그마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뭐 에어컨 팡팡 틀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1인당 쓰는 건 되게 많죠. 근데 뭐 6위도 적은 건 아니죠, 보면은. 그러네요. 근데 미국은 에너지가 많이 나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에너지를 어떻게 쓰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미국은 이제 원유, 보통 우리 석유라고 부르는 네. 이 석유 자원이 한 36%,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은근히 많이 씁니다. 천연가스. 네, 32%. 네. 그다음에 석탄도 한 11%. 그리고 미국 원자력은 한 8% 정도 되고 네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이 재생에너지가 네. 미국 사람들 별로 안 친할 것 같잖아요. 하긴 쓰레기도 막 버린다고 막 버리고, 하고. 예, 주로 그냥 막 큰 차 끌고 다니고 막 에이. 그러는데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한 12% 정도 됩니다, 보면은. 그럼 꽤 높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많이 쓰고 재생에너지도 많이 쓰는 나라가 네네.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한번 이제 최준영 박사님의 네. 이 지구본 중에 에너지를 다룬 챕터가 있더라고요. 예, 몇몇 있었죠. 근데 미국의 셰일 네. 그거에 대해서 막 다룬 걸 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셰일가스가 나기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되게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에너지 많이 쓰는데 이제 꼼짝없이 수입 국가다. 네. 이제 뭐 중동 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네. 막 이랬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셰일에서 이제 오일이랑 가스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까지는 세계 최고의 수출 국가였어요. 석유. 온 세계 석유는 다 미국에서 나온다. 막 거의 그 정도였다가 점점 줄어서 이제 수입 국가로 전락하는 상황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서부터 쉐일이 막 나오면서 이제는 에너지 자립, 에너지 인디펜던스를 달성한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그렇게 강국이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수입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수입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예,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949년까지는 100% 수출만 하다가 네네. 그 다음서부터 수입을 쭉 하다가 2020년에 미국이 이제 원유 순수출 국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석유를 물론 조금 수입은 하긴 해요. 네네. 지역별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량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사우디처럼 흥청망청 뭐 이렇게 아, 쓸만한 그래요? 상황은 또 아니에요. 펑펑 안 써요? 그러니까 펑펑은 쓰죠. 네. 펑펑은 쓰는데 그렇다고 미국 에너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다. 뭐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석유 회사들이 잠깐만 이거를 미국 시내에 파는 거, 미국 국내에 파는 거보다 네. 한국에 파는 게 더 돈이 많이 벌겠어. 그러면은 이제 물량을 빼서 그러네. 저쪽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면 미국 유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예. 그러면은 휘발유를 펑펑 쓰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휘발유는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괜찮아진 편인데 네. 경유, 디젤. 경유. 요즘에 우리나라도 저 경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아니 이게 디젤이 싸다고 쓰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리터당 200원 정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 그렇구나. 그렇다면 미국도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앞서서 12% 정도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 제가 미국은 되게 부러운 나라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석유 많이 나죠. 석유 많이 나죠. 가스도 많이 나죠. 가스 많이 나죠. 그런데 태양광이랑 풍력, 네. 이 재생에너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좋겠다. 미국 동해안 네. 여기는 이제 세계에서 풍력 자원이 가장 좋은데 네. 아직 개발 시작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풍력 발전 이렇게 바람개비 도는 풍차 도는 네. 거 이게 어디냐면 미국 중서부 지역, 대평원 오. 지역. 그냥 평원인데 그냥 꽂아놓으면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좋다는 왜 그 동쪽에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네. 아직 쓸 게 많으니까. 부럽네요. 네, 부러운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예상과는 달리 네. 실제 발전 비용에 있어서 석탄이나 가스보다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가 더 싸졌어요. 진짜요? 예, 그냥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연료비가 안 들잖아요. 그럼 더욱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 수밖에 없겠네요. 싸니까. 그렇죠. 싸니까. 네. 싸니까 안 쓰면 바보죠. 그거 왜 안 씁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 배경도 좋은 데다가 네. 싸니까 점점 많이 쓰기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인플레이션 가지고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나 이렇게 보니까 결과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석유 가격 오르면 뭐 다른 것도 오르고. 네. 그러니까 석유를 안 쓰면 이 인플레이션 뭐 다른 나라에서 뭐 기름값이 오르던 말던 미국에서 석유를 안 쓰면 안정적일 거 아니냐 물가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 에너지 값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덜 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요즘에 우리가로서는 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인플레이션을 맞서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됩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그 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이렇게 능력이 되니까 다른 나라한테도 재생에너지 쓰라고 그렇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참 답답하죠. 네네. 그럼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서 네.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은 원래 이제 친재생에너지 이런 성향인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자. 네. 기후변화 관심 많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발표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많이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걸 줄여서 뭐라고? IRA 또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IRA라만 단어만 나오면 연관되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전기차, 2차 전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투자해 말어. 막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IRA라는 법을 보면 되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이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는 요만큼이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예. 저도 전기차와 관련된 것만. 그렇죠. 알고 우리나라 있었어요. 당장 산업하고 관련되니까 다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네네. 실제로 IRA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재생에너지 가지고 할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전기차는 이렇게 되게 작으니까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12% 정도 되면 꽤 많은 편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직접 보조금 주고 너 이거 사업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세금 혜택을 많이 줘요. 공제 혜택. 공제. 우리 연말정산해 보면 이제 공제 네네. 받잖아요. 네. 뭐 얼마, 뭐 네. 보험료 납입한 거 빠지고 네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 세금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버는 거 중에서 세금 내야지. 근데 이러이러한 것에서 돈 버는 거는 빼줄게. 그게 이제 공제인데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면 사업자들이 몰려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받을 거 안 받을게. 네네. 그러면 이제 잽싸게 와서 사업들을 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공제 혜택을 되게 많이 부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사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막 했는데 요즘엔 망설이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제 혜택이 내년 2023년 정도 되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2014년, 15년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네. 이제 그동안에 한 7, 8년 충분히 혜택을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들어가면 잠깐만 내가 쟤네들하고 경쟁하면 쟤네들은 네. 이미 공제도 다 받았고 감가상각도 다 해서 싼데 네. 나는 이제 생짜로 이제 원가를 물어야 되니까 네네. 경쟁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IRA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10년 최소 10년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IRA는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 풍력 이것만 하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즉 화석 연료를 직접 떼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원자력. 예, 우리는 이제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하고 사이 안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자력이랑 재생에너지는 사실 친구예요. 탄도 안 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친구인데 그래서 IRA 보면은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그다음에 그 풍력 옆에 원자력 있고 수소 있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뭐 CCS 이런 것도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원자력도 어떻게 보면 IRA 기준에 봤을 때는 탄소 배출 없으니까 좋은 청정 에너지원이다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똑같은 공제 혜택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IRA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공제 혜택 많이 주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여기보다 이 잘 읽어보면 IRA라는 법이 되게 무서운 내용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네. 이거는 단순히 공제 혜택을 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지역 발전 그리고 인재 양성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인재 양성까지 어떻게 네. 하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똑같은 태양광 전기를 생산을 해요. 네. 제가 이제 발전소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지선님이 발전소 하나 가지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똑같은 양을 생산하면 네. 똑같이 공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지선님보다 5배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뽑는 건가요? 뽑는 건 아니고 급여를 이제 많이 줘야 돼요. 그 지역에서
이제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아. 풍력이면 풍력. 그러면 평균치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평균치 임금보다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많이 주면 네네. 5배 혜택을 줘요. 어. 물론 이제 그 월급 좀만 더 주는 건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친구들한테 교육 과정.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고 필요한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네. 뭐 이런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같이 하면 5배. 오. 예, 별이 5개가 아니고 별이 5개는 아니지만. 공제 혜택을 네네. 5배를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를테면 도시 주변, 뭐 태도 주변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낙후된 지역, 사람 잘 안 살고 사람 떠나고 이제 기존에 있던 발전소 문 닫고 네. 이런 지역에 가서 나 손 들고 나 태양광 할래요, 풍력 할래요, 아니면 나 원자력 사업자가 여기서 할래요. 그럼 너 5배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윈윈 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없이 네. 잠깐만 5배를 더 준다고 혜택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드는 이렇게 거죠. 들어보니까 다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죠. 기업들이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요즘에는 갔어요?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부 중국제예요, 사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미국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겠냐? 아. 당연히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이제 풍력 발전소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 여기다가 크게 지었으니까 네. 공제 혜택 주세요. 그러면 갖고 오세요, 서류를. 근데 그게 중국 거야. 근데 그 서류에 보면 뭐냐면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 예? 어디 거지? 예? 특히 이제 민감한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철강 제품은 100% 미국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법에서 정하는 퍼센테이지를 달성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5배. 이거 갑질 아닙니까? 갑질이죠. 근데 아니면 받기 싫으면 하지 말던지. 아, 네. 뭐 이제 이런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메이드 인 USA가 찍혀 있으면 당연히 더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참에 미국에 가서 사업해볼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직접 이제 그런 발전과 관련되는 이제 기자재를 납품하는 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왕 하실 거면 그냥 물건만 팔지 마시고 네. 직접 사업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10년 정도는 미국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너 수익 일정 부분 보장해 줄게. 네. 투자하면 그래서 공제해 줄게.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사실 이제 우리는 IRA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전기차만 생각하시는데 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막 혜택을 퍼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다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니까 네. 한번 미국 쪽에서 이런 사업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설비를 딱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나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천연가스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재생에너지니까. 연료비가 안 드니까. 네.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네요. 네. 미국은 이렇게 인프라가 지금 막 갖춰지고 있으면 에너지 때문에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이제 미국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또 세계에서 에너지 걱정 제일 많은 나라는 또 미국이에요. 또 미국이에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아까 휘발유 가격은 괜찮은데 네. 디젤 가격은 비싸다 그랬잖아요. 네네. 미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휘발유를 많이 써요. 네. 휘발유를 많이 쓰는데 갑자기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네. 미국 땅 속에 보면 이제 거대한 이제 유전에 사람들이 일부러 채우는 미국 정부가 채우는 이제 기름들이 잔뜩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미국 전체가 이제 몇 달씩 쓸 양이니까. 일부러 안 쓴다고 하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일부러 안 쓰고 네. 뭔가 공급이 안 될 때 꺼내 쓰려고. 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전략 비축유라고 그러죠. 전략적인 상황 때만 꺼내 써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기름값이 올랐다고 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막 너무 많이 뺐었어요. 아, 뺐었어요? 네. 근데 뺐으면 이제 채워야 돼요. 아, 근데 유가가 아직까지도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이 고비만 딱 넘기면 유가가 쭉 내려가니까 쌀 때 집어넣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가격이 아직 꽤 높은 편인데 사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 거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깔린다. 네. 그럼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전기를 우리 스마트폰, 뭐 핸드폰처럼 무선으로 쓸 수 있나요? 전기를 무선으로? 예. 충전 무선 되잖아요. 충전 빼고 뭐 이렇게 불을 킨다든지 아, 네. 안 되죠. 아직 안 되죠. 다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발전소부터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여기까지 다 선이 실제로 다 있는 거죠. 아, 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예요. 그게 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를 이제 보내는 거를 이제 송전망이라고 네. 하죠. 전기를 보내는 송전망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에디슨 시절부터 만든 송전망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 한 몇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니까 100년 넘은 100년. 것들이 이제 꽤 된 네.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사고가 나요. 사고가 실제로 나고 네, 있어요. 실제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가 끊어지고 갑자기 근데 뭐 우리 같으면은 바로 다시 들어오지만 미국은 보통 3, 4일 뭐 길면 2, 3주 뭐 이렇게 전기를 못 써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재생에너지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정작 전기를 써야 되는 쪽에서는 전기가 안 와요.
라고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송전망을 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돈은 누가 내지? 국가가 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국가가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너희들이 사업자들이 좀 돈 좀 벌어봐라고 그래서 IRA 보면 이런 조항도 사실 포함은 돼 있어요. 예, 포함은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미국 이야기 지금까지 쭉 들었지만 진짜 고민은 사실 미국 반대편에 있는 유럽이죠.